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작은 마을 세인트 메리 미드에 살고 있는 미스 마플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도 작은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죠. 인간관계 속 보여지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고 추리해 나가는 실력이 뛰어나죠. 오늘 소개할 영상도 그런 미스 마플의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2년 전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했던 적이 있으나 그간 동영상 리스트에서 누락되어 있던 미스 마플의 단편 완벽한 하녀입니다. 그럼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스 마플을 만나볼까요? 괜찮으시다면 마담, 잠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요청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다. 미스 마플의 어린 하녀 에드나는 사실 그 순간 미스 마플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린 미스 마플은 바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에드나. 무슨 일이니? 에드나는 앞치마 귀퉁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주름을 잡으며 한두 차례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일이니 에드나? 미스 마플이 어서 말해보라는 듯 물었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마담. 제 사촌 글래디스 이야기인데요. 저런. 미스 마플이 말했다. 그녀의 생각은 최악의 경우로 비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안타깝게도 매우 흔한 경우이기도 했다.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건 아니겠지? 에드나는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마담.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에요. 글래디스는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저 몹시 당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기, 일자리를 잃게 됐거든요. 저런, 안 됐구나. 그 애는 현재 올드홀에서 일하고 있지 않니? 스키너 댁. 그 스키너 자매들 집에서 말이야. 네, 마담, 맞아요. 하지만 글래디스는 이번에 일어난 일로 몹시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글래디스는 그전에도 여기저기 자주 일자리를 옮겼잖니. 맞아요. 글래디스는 줄곧 자리를 옮겨 다녔죠. 그 애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대체 한 곳에 진득하게 정착을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그 애 쪽에서 늘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란 말이니. 네, 마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당황하고 있어요. 하녀의 외출날이면 종종 자신의 집 부엌에 와서 차를 마시던 글래디스는 미스 마플의 기억에 따르면 씩씩하고 웃기 잘하며 쉽게 동요하지 않은 평온한 기질의 처녀였다. 에드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게 말이죠.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집의 스키너 양이 이 일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는 게 문제라는 거죠. 스키너 양이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냐? 마플 양이 참을성 있게 물었다. 그러자 에드나는 막힘없이 소식을 전했다. 마담, 그건 글래디스에게는 정말이지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스키너 자매의 동생분인 에밀리 양의 브로치가 어느 날 없어져서 그걸 찾느라고 집안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글래디스도 여기저기 집안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결국 레비니아 양이 경찰에 알려야 되겠다고 말했는데 그 브로치가 다시 나타났대요. 화장대 서랍 뒤쪽에 밀려나 있었다는 거예요. 글래디스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깨트렸대요. 그러자 레비니아 양이 즉각 달려오더니 글래디스에게 한 달 내로 일을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글래디스 느낌에는
그 접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레비니아 양이 깨진 접시를 구실로 삼고 있을 뿐 사실은 그 브로치 사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글래디스가 그걸 훔쳐놓고는 경찰 이야기가 나오자 그걸 몰래 되돌려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맹세코 글래디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대요. 그 애가 그랬을 리도 없고요. 그런 말이 마을로 새어나가서 자신의 험담이 여기저기 나돌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미스 마플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소 버릇없고 고집이 센 글래디스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그녀가 원래 정직하다는 것은 미스 마플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사건으로 그녀가 당황했으리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에드나가 부탁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저기요, 마담.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글래디스가 그렇게 걱정하고 독려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그래. 그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먼저 일러두렴. 미스 마플이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그 애가 브로치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독려할 이유가 없지. 나 또한 그 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하지만 마을에 소문이 퍼질 거예요. 에드나가 우울하게 대답했다. 미스 마플이 말했다. 내가 오늘 오후 올드홀로 찾아가 스키너 자매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담. 올드홀은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빅토리아풍의 대저택이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큰 탓에 그 저택 그대로는 새를 놓을 수도 팔 수도 없었으므로 한 야심만만한 투자자가 그곳을 4개의 주택으로 분리하고 넓은 마당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을 거두었다. 4개의 주택 모두 그 주인을 찾게 된 것이었다. 부유하고 개팍한 늙은 기부인과 하녀가 주택 하나에 들어왔다. 새를 몹시 좋아하는 그 늙은 부인은 매일 먹이를 주며 새떼를 모여들게 했다. 2번째 주택에는 은퇴한 인도인 판사와 그의 아내가 새를 들었다. 3번째 주택에는 최근 결혼한 아주 젊은 부부가 입주했고 4번째 주택에는 스키너라는 성에 노처녀 자매들이 들어온 것이 불과 2달 전이었다. 4개의 저택에 입주한 가족들은 서로 무척 소원하게 지냈는데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택의 집주인으로서는 무척 잘된 일이었다. 각 저택의 입주자들이 우정을 나누다가 사이가 틀어져 자신에게 불평을 하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미스 마플은 4개의 주택 거주자들을 모두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친교가 있었다. 스키너 자매와도 마찬가지였다. 자매 중 동생인 에밀리 양은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으며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세인트 메리 미드 마을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불평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그저 언니인 레비니아 양만이 동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 인내를 헌신적으로 믿어주었고 동생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마을을 들락거렸다. 에밀리 양이 실제로 자신이 떠벌리는 내용의 반만이라도 실제 아팠다면 오래전에 마을의 의사인 헤이독 박사를 불러오게 했으리라는 것이 세인트 메리 미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전달하면 에밀리 양은 오만한 태도로 2눈을 감으며 자신의 병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하곤 했다. 런던 최고의 전문의들도 자신의 병에 당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사가 자신에게 가장 혁신적인 치료 과정을 발기한 만큼 자신은 건강이 차차 나아지기를 정말이지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범한 마을의 의사는 그녀의 병증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법이 없는 마을의 하트넬 양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의사를 불러오지 않게 한다니. 그 여자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친애하는 헤이독 박사님은 그녀를 보게 되면 그 기운찬 태도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공연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녀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그녀로서는 의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정말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그런 숙덕거림에도 불구하고 에밀 양은 줄곧 침대에 길게 누워서는 주위에 작고 낯선 약상자들을 늘어놓고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은 거의 대부분 거부하고는 다른 어떤 것, 만들기 어렵고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늘 요구하고 있었다. 미스 마플이 올드홀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하녀인 글래디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애는 미스 마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기소침해 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레비니어 양이 일어나 미스 마플에게 인사했다. 거실은 전에 있던 저택 응접실의 4분의 1 크기였다. 응접실을 식당, 거실, 욕실, 가정부용 벽장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레비니아 스키너 양은 키 크고 야윈 50살 정도의 여자였다. 퉁명스러운 목소리의 그녀는 무뚝뚝한 태도의 소유자였다. 만나서 반가워요. 동생 에밀리는 누워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네요. 아휴, 가엾은 아이 같으니라고. 그 애가 미스 마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기운이 좀 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애는 때때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가엾은 그 애는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어요. 미스 마플은 레비녀 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녀에 관련된 이야기는 세인트 메리 미드의 주된 화제거리이곤 했기 때문에 대화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미스 마플은 성실한 처녀 글래디스 홈즈가 이 집안일을 곧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레비니어 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수요일에 접시를 깨트렸거든요. 구할 수도 없는 귀한 거랍니다. 미스 마플은 한숨을 내쉬고는 요즘은 우리 모두 참아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처녀애들을 이런 시골까지 와서 일하게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마당에 글래디스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냐고 물어보았다. 하녀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레비녀 양이 인정했다. 저와 같이 이 올드홀에 살고 있는 드네브 시댁도 하녀를 구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 집은 언제나 싸움질에 밤새도록 소란을 떨고 식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거든요. 그 젊은 세댁은 집안일에는 대체로 아는 게 없더군요. 그 여자 남편이 정말 가엾죠. 그리고 라킨신의 하녀도 막 그만뒀다더군요. 인도인다운 성격에다가 아침 식사를 새벽 6시에 가져오라고 하고 그 부인도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니 그 집의 경우도 하녀가 그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카마이클 부인 댁의 하녀 자넷은 물론 꿈쩍하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죠. 그 하녀는 정말이지 불쾌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나이든 기부인을 등쳐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니까요. 그렇다면 레비니아 양도 하녀 글래디스에 대한 결정을 좀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애는 꽤나 좋은 처녀랍니다. 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도 모두 알고 있는데 무척이나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레비녀 양은 고개를 내저었다. 제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녀가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미스 마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브로치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머, 누가 그러던가요? 그 애가 그랬나 보군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전 그 애가 그걸 훔쳤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슬며시 훔치려다가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겁이 나서 되돌려 놓은 거예요.
물론 확실하지도 않으니 뭐라고 할 순 없지만요. 레비니어 양은 그렇게 말하며 화제를 바꾸었다. 이리 오셔서 동생 에밀리를 좀 만나보세요. 이야기를 좀 나누면 그애도 좀 힘이 날지 모르니까요. 미스 마플은 순순히 그녀의 말을 따랐다. 레비니어 양은 동생 에밀리의 방문을 두드린 다음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리자 미스 마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침실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반쯤 내려진 블라인드가 대부분의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에밀리 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그녀가 말하는 애매모호한 병증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방 안의 희미한 빛이 그녀를 여위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게 했다. 숱이 많은 흰빛 도는 노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다. 방 안에는 향수 냄새와 찌든 비스켓, 방충제 냄새가 동시에 났다. 두 눈을 반쯤 감은 채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에밀리 스키너는 그날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제 병의 가장 나쁜 점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랍니다. 에밀리 양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비니아 언니는 제게 몹시 잘해주죠. 언니를 번거롭게 하기는 정말 싫지만 내 물병에 물을 좀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 있겠어? 너무 가득 채우면 무겁거든? 하지만 반대로 적게 채우면 금방 물이 식어서 차가워지고 말이야. 그래 얘야 미안하다. 이리 줘. 내가 조금 물을 따라 내줄게. 아, 그렇게 하다가는 좀 있다가 또다시 더운 물을 채워야 할 거야. 근데 집에 러스크는 없겠지? 아니야. 상관없어. 안 먹어도 돼. 그저 연하게 우린 홍차에 레몬 한 조각만 띄워주면 돼. 왜? 레몬이 없어? 안 돼. 난 정말이지 레몬을 넣지 않은 홍차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유는 조금 맛이 상한 것 같았어. 그래서 차에다가 우유를 넣을 수가 없었거든. 상관없어. 차를 안 마셔도 돼. 그저 너무 기운이 없게 느껴질 뿐이니까. 듣기론 굴이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던데 그걸 좀 먹어보면 어떨까? 아니야. 이렇게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일부러 또 사러 나갈 필요는 없어. 난 내일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돼.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레비니어 양은 결국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다녀오겠다고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다. 에밀 양은 미스 마플에게 기운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은 그 어떤 누구라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스 마플은 하녀인 에드나에게 자신의 임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스 마플은 하녀인 글래디스가 정직하지 않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오후에 우체국에 들렀을 때 웨더비 양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다. 미스 마플? 스키너 양이 글래디스에게 써준 추천서에는 자발적이고 착실하고 공손하다는 말은 있지만 정직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군요. 내가 보기엔 그건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듣기로는 브로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데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요즘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하녀를 그렇게 쉽게 내보내진 못하잖아요. 이 시골 마을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건 무척 어려울 텐데 요즘 처녀애들이 올드홀에는 가려고도 하지 않으니까요. 두고 보세요. 스키너 자매들은 다른 하녀를 구하지 못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지독한 우울증 환자라는 동생도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집안일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키너 자매들이 어떤 소개서를 통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새 하녀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듯했다.
제가 소개서에서 받은 추천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한 곳에서 그 여자를 몹시 칭찬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시골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실제로 요구하는 급료도 글래디스보다 적고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선가게에서 스키너 자매의 언니인 레비니아 양에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미스 마플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군요. 정말이지 너무 잘된 일이라 이야기를 듣고도 실제로 일어난 일 같지가 않군요. 그중 세인트 메리 미드 마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그 모범적이라는 하녀가 마지막 순간에는 핑계를 대고 올드홀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예측 중 그 어떤 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메리 히긴스라는 이름의 그 새 하녀가 마을을 가로질러 올드홀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이 완벽해 보인다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만 했다.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외모에 아주 깔끔한 차림새를 한 여자였다. 며칠이 지난 후 미스 마플이 자선바자회 판매원 모집차 다시 올드홀을 방문했을 때 새로운 하녀 메리 히긴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용모가 뛰어난 하녀임에 틀림없었다. 나이는 40살가량 되어 보였고 말끔한 검은 머리에 건강해 보이는 뺨과 포동포동한 몸매에 글래디스의 요란한 말투와는 다르게 들릴 듯 말 듯 품이 있는 공손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미스 마플이 나중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하녀 메리 히긴스는 아주 훌륭한 전통적인 하녀의 전형이라는 것이었다. 레비니아 양은 평소보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집에 머무르며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목사간 바자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상당한 돈을 기부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스 마플은 그녀의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말이지 메리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어요. 지난번 하녀 글래디스를 내보내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메리는 정말이지 훌륭하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이런저런 시중도 아주 잘 들고 우리의 이 작은 집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유지를 한답니다. 매트리스도 매일같이 뒤집어 놓고요. 거기다가 동생인 에밀리에게 정말 잘해요. 미스 마플은 서둘러 에밀리 양의 안부를 물었다. 가엾은 내 동생. 그 애는 최근 무척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늘 침대에 누워 있어요. 물론 그 애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때때론 아주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한답니다. 어떤 요리를 해달라고 하고서는 요리를 만들어가면 당장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30분 뒤에 또 다른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게 되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하녀 메리는 전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 시중을 그전에도 많이 해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네요. 아주 잘 됐네요. 그럼요. 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메리가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그 하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것 같네요. 제가 당신 입장이라면 조금 조심할 것 같은데요. 미스 마플이 이렇게 말했지만 레비니어 양은 그 말의 요점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단언하는데 전 새로운 하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가 떠나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글쎄요. 그녀는 떠날 채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여길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스 마플이 이렇게 말하며 집주인을 강한 눈빛으로 응시했지만 레비니어 양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집안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무거운 집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미스 마플 댁의 에드나는 어떤가요? 아, 그 애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요. 당신 댁의 메리 같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전 에드나에 관련된 거라면 모조리 잘 알고 있죠. 미스 마플이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올 때쯤 침실에서 들려오는 에밀리 양의 성마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스폰은 이미 너무 메말랐잖아. 엘러틴 박사가 습기를 늘 보충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저기다가 놔둬요. 그리고 홍차 한 잔과 삶은 달걀을 하나 갖다 줘요. 달걀은 3분 30초만 삶는 걸 잊지 말고요. 그리고 레비니아 언니를 내 방에 와달라고 좀 해줘요. 유능한 하녀 메리가 에밀리의 방을 나오더니 레비니아 양에게 말했다. 동생분인 에밀리아 양이 찾으시는데요, 마담. 그러고는 하녀 메리는 미스 마플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왔다. 그녀는 미스 마플이 외투를 입는 것을 도와주고 정말이지 나무랄 데 없는 태도로 우산을 내밀었다. 미스 마플은 우산을 받아들다가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우려 하다가 가방까지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방이 열리고 말았다. 메리는 공손하게 가방에서 떨어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워주었다. 손수건, 수첩, 가죽 지갑, 1실링짜리 동전 2개, 1페니짜리 동전 3개, 그리고 줄무늬가 들어간 페퍼민트 막대사탕 같은 것들이었다. 막대사탕을 본 미스 마플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 저런. 이건 클레멘트 부인의 아들 것이 분명해요. 그 애가 이걸 빨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때 내 가방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걸 제 가방 안에 넣은 것이 틀림없나 봅니다. 너무나 끈적거리죠. 이 막대사탕은 제가 처리할까요, 마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녀 메리는 가방에서 떨어진 마지막 물건인 작은 거울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굽혔다. 미스 마플은 메리가 건네주는 거울을 받아들면서 흥분해서 외쳤다. 정말 다행이네요. 깨지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런 다음 미스 마플은 그 집을 나왔다. 메리는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페퍼민트 막대사탕을 들고 공손한 태도로 현관문 옆에 서 있었다. 그 후 열흘에 걸쳐 세인트 메리 미드 사람들은 레비니아 양과 에밀리 양의 그 보석 같은 하녀가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지를 참고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10하루째 되는 날 마을 전체는 커다란 흥분에 휩싸였다. 스키너 자매의 자랑거리였던 하녀 메리가 사라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레비니어 양의 브로치 2개와 반지 5개가 없어졌고 에밀리 양의 브로치 4개와 팔찌 하나, 목걸이 하나, 반지 3개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첫 장일 뿐이었다. 같은 올드홀에 살고 있던 공동주택의 젊은 드네브 부인은 서랍 속에 넣고 잠그지 않았던 다이아몬드와 결혼 선물로 받은 값비싼 모피를 잃어버렸다. 인도인 판사와 그의 아내 역시 보석과 상당에게 돈을 도난당했다.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카마이클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녀는 아주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거액의 돈을 놓아두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기중품이 사라진 그날은 카마이클 부인 댁의 하녀 자넷의 외출날이었고 카마이클 부인은 평소대로 빵가루를 뿌리며 새들을 부르러 뜰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완벽한 하녀인 메리는 올드홀 조택 공동주택의 모든 집 열쇠를 카피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솔직하게 고백해 세인트 메리 미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술궂은 기쁨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레비니어 양이 자신의 탁월한 하녀 메리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저 아주 유능한 도둑이었던 거예요. 흥미로운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메리가 멀리 사라져버린 데 이어 그녀를 하녀로 소개하고
추천서의 내용을 보증했던 소개서에서는 추천서와 신청서를 받아 자기네가 선발한 메리 히긴스란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메리 히긴스는 어떤 교회 집사의 신실한 누이와 함께 살았던 성실한 하녀의 이름으로 현재 그녀는 코널의 모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인트 메리 미드마을 경찰서 슬랙 경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군. 내 생각엔 그 여자는 도시의 장무랍이야 손을 잡고 있었을 거야. 노썸벌랜드에서 1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훔친 물건들이 추적이 되지 않아 그 여자도 붙잡히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야. 슬랙 경감은 항상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여러 주가 지났는데도 메리 히긴스는 경찰을 놀리는 듯 붙잡히지 않았다. 슬랙 경감은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그의 명성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올드홀의 레비니어 양은 줄곧 울어댔다. 동생인 에밀리 양은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서는 결국 자신의 상태에 놀라 헤이독 박사를 불러오게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헤이독 박사가 에밀리 양의 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곧 약제사 미크 씨를 통해 그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보가 입수되었다. 헤이독 박사는 에밀리 양에게 구충제와 진정제를 처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크 씨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군대에서 꾀병이 난 군인에게 주는 단골 처방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 양은 자신이 받은 의학적 처치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런던의 전문의 곁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인트 메리 미드 마을을 떠나는 편이 레비니아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올드홀 스키너 자매의 주택은 임대를 위해 부동산에 나왔다. 미스 마플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러 슬랙 경감을 찾았다. 슬랙 경감은 사실 미스 마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서장인 멜쳇 대령이 미스 마플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미스 마플을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 마플 양. 무슨 일로 경찰서에 오셨는지요? 네, 경감님. 저랑 이야기하실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일이야 많습니다만 잠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신의 머릿속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슬랙 경감께서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현대식 교육을 받지 않은 구식 할머니인데다가 그저 몇몇 가정교사에게 영국의 역사와 일반적인 지식을 배웠을 뿐이지요. 잉글랜드 왕들의 생존 기간이나 미래 전염병 3가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름병, 흰가루병, 또 3번째가 뭐지요? 흑수병이었던가요? 흑수병에 대해 이야기하시려고 절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랍니다. 미스 마플은 흑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노라고 서둘러 부인했다. 그저 한 가지 예일 뿐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키너 양의 하녀 글래디스 문제예요. 메리 히긴스겠지요. 그 여자는 스키너 자매의 2번째 하녀였지요. 제가 말하려는 사람은 글래디스 홈즈예요. 조금 버릇이 없고 호감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분명히 정직한 처녀이죠. 그래서 그 점을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답니다. 네, 제가 아는 한도 글래디스에 대한 혐의점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글래디스가 고소당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욱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줄곧 상상하게 되니까요. 저런. 제 설명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라진 하녀 메리 히긴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무슨 실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슬랙 경감이 물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혹시 그 사라진 하녀의 지문이 경감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녀는 무척이나 교활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안일을 고무장갑이나 가정부용 장갑을 끼고 했던 게 분명한 모양입니다. 아주 주의 깊었더군요. 자신의 침실과 부엌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닦아 놓았어요. 그 집안에서 메리 히긴스의 단 하나의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지문을 손에 넣었다면 도움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런던 경시청에서는 여러 범죄자의 지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그 여자의 첫 번째 범죄는 아닐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자 미스 마플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가방을 열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천으로 곱게 싸놓은 작은 거울이 들어있었다. 이 거울은 제 핸드백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 하녀의 지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 지문 상태는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메리 히긴스가 이걸 잡기 직전에 아주 끈적끈적한 물건을 만졌거든요. 슬랙 경감은 물끄러미 거울을 바라보았다. 미스 마플께서는 일부러 그 하녀의 지문을 채취한 건가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때 이미 그 여자를 의심했다는 건가요? 그 여자는 현실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저는 레비니어 양에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건네는 그런 암시를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군요. 경감님, 저는 말이에요. 완벽한 하녀라는 건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결점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 결점들이 이내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슬랙 경감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이 거울에 묻은 지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문을 런던 경치청으로 보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는 그는 말을 멈추었다. 미스 마플이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경감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마플 양? 설명을 하자면 좀 어렵지만 이상한 일들과 맞닥뜨리면 그걸 알아채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일들이라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줄곧 그런 걸 느껴왔죠. 그러니까 글래디스와 그 문제의 브로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글래디스는 정직한 처녀입니다. 그 브로치를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스키너 양은 하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스키너 양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죠. 시골 마을의 하녀를 구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어째서 멀쩡한 하녀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안달을 했을까요? 전 그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죠. 그리곤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자매 중에 동생인 에밀리 양은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답지 않게 의사를 불러대곤 하지 않았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에밀리 양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마플 양? 그러니까 저는 레비니어 양과 에밀리 양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에밀리 양은 거의 모든 시간을 어둑한 침실 안에서 보내죠.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가발이라는 점에 저는 제 모든 재산을 걸겠어요.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여위고 창백하고 반백의 머리를 한 불만 가득한 여자가 검은 머리에 분홍빛 뺨을 가진 통통한 여자로 변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그 누구도 에밀리 양과 하녀 메리 히긴스 양이 동시에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자매들은 올드홀 공동주택의 모든 열쇠들의 본을 뜰 충분한 시간, 그리고 그 저택 거주자들 모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낼 만큼의 충분한 2달간의 시간을 가진 다음 우리 마을 출신의 하녀애를 내보냈지요. 모두가 잠든 밤 에밀리 양이 재빨리 마을을 가로질러 나갔다가 다음 날 새로운 하녀 메리 히긴스가 되어 역에서 내렸죠.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메리 히긴스는 자취를 감췄죠. 어디 가면 메리 히긴스를 찾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죠. 경감님, 그녀는 지금 에밀리 스키너 양의 침실 침대 위에 누워 있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에밀리 스키너 양의 지문과 여기 거울에 묻어있는 지문을 비교해 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리한 2인조 도둑, 그게 바로 스키너 자매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들은 장물합이나 조직폭력배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마을의 정직한 처녀가 그런 식으로 해고되어 나쁜 소문에 둘러싸이는 것은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글래디스 홈즈는 종호의 태양처럼 정직하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미스 마플은 슬랙 경감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성큼성큼 걸어서 나가버렸다. 과연 저 노처녀 할머니의 말이 다 맞는 건가? 슬랙 경감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미스 마플의 말이 이번에도 모두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키너 자매가 신분을 속여가며 영국 여러 작은 마을을 돌며 도난 사건을 일으켜온 교활한 2인조 도둑이었음이 결국 밝혀졌다. 그리고 미스 마플은 초대한 글래디스와 그녀의 집 거실에서 차를 나눠 마시며 글래디스가 이번에 고용된 집에서는 오래 머무르며 진득하니 일을 하길 바란다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